이 작은 한반도에 호랑이와 표범과 늑대와 여우와 삭과 심지어는 곰까지. 안녕하세요. 김선아라고 합니다. 생명다양성재단의 마지막 수업 세 번째 시간 야생으로 돌아온 문명 편을 강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동물이라는 존재가 서식지와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것과 그 서식지와 맺고 있는 생태적 관계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조금 살펴보았죠. 제가 무수히 강조했던 것은 생태계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다단한가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그것을 뭐 한 편의 강연에서 얼마나 제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편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단편적인 것을 보고 있는 우리 인간은 결국 그걸 가지고 더 큰 것을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단편적인 얘기는 아무래도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세상은 단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시작을 하는 이유는 오늘은 그 복잡다단한 생태계와 야생동물의 감소 또는 절멸 또는 파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하면은 다들 많이 들었다 이런 인상을 꼭 보입니다, 얼굴에서. 물론 많이 들었죠. 우리가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 그 누가 아무리 동물에 관심이 있건 없건 누구건 간에 그런 뉴스를 안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번씩은 다 보고 뭐 어떤 사람 아이고 뭐 어차피 다 죽는 거 그냥 뭐 다 같이 그냥 죽자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불쌍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인간이어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뭐 온갖 반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도 굉장히 왕성하게 전혀 줄어들 기미가 없는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차는 언제나 막히고 뭐 언제나 병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언제나 뭐 선거에 되는 사람이 있으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런 수준의 얘기였다면 그냥 세상에 반복되고 원래 어떤 원리에 의한 것으로 그냥 생각을 한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두가 그 문제를 각성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많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강조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분야에 어떤 전공을 하고 계시던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것을 눈을 돌리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세먼지건 코로나 바이러스건 재활용 대란이건 요즘에 그런 환경적인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생기는 일은 뭐냐면 나한테 굉장히 맞닿은 환경 문제도 너무 많아요. 최근에는 수돗물에서 무슨 유충이 나왔다고 했죠. 에어프라이라고 하는 그 요즘에 기계가 나왔잖아요. 거기서도 이제는 뭐 고열로 하다 보면은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기가 쓰고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만으로도 미세 플라스틱을 내가 일주일에 뭐 신용카드 하나분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힘들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동물을 생각을 안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동물은 전혀 멀리 있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뭐였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이 활동을 덜 하니까 바로바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로바로 나오는 거 보고 사람들은 안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 이렇게 나온다는 뜻은 굉장히 많이 있구나. 굉장히 많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많이 있어서라기보단 우리가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고 그 억누르는 힘이 조금 약해지자마자 그냥 마치 막고 있었던 물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자연이란 게 좀 이렇게 좀만 여지를 주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를 가리고 있습니다. 뭘 가리고 있냐면 마치 지금 어느 정도 약간 여지만 주면은 괜찮은 상황인 것처럼 우리를 눈을 가리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을 제가 숫자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거 양상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2019년에 IPBES라고 하는 데서 이것은 어떤 기구냐면 UN 산하에 있는 기관인데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뭘 했냐면은 대대적인 지구의 건강검진이라고 불리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왜 그렇게 불리냐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그 생물도 적어도 과학계가 알고 있는 생물들과 서식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한 겁니다. 과학자들 수백 명이 달려들고 심지어는 외교관까지 동원이 돼서 외교관이 동원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이제 원주민들하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원주민들이 알고 있는 자연의 모습이 또 과학자들이 모르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조사를 총 결과를 내봤더니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한 1000만 년 전이라면 진짜 인류가 지금과 같은 어떤 존재감을 가지기 훨씬 전이잖아요. 그 전보다 자연의 파괴 속도가 10배에서 빠르면 100배 정도로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검증을 했습니다. 10배에서 100배 심하게.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적인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옛날에도 자연이라는 게 뭐 쇠퇴했다가 부흥하고 이러지 않았느냐? 물론 그랬죠. 하지만 100배나 빠르게, 100배나 심하게 이렇게 망가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어느 정도냐면 100만 종이, 전 세계 100만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종 자체를 말하는 거니까. 그냥 100만 마리가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니라 100만 종이 멸종 위기에 처했고, 그 100만 종에 포함이 안 된 애들도 거의 대부분, 특히 조금이라도 좀 천열임에서 좀 원시림에서 살아야 되는 애들은, 그런 종들은 많이 감소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결과 지구 그 자연 생태계 면적의 약 47%가 이미 사라진 상태라고 나오고 있고, 인간이 문명이 도래한 이래로 그 동물 자체의 경우에는 약 83%를 다 없앴습니다. 야생동물을. 식물의 경우는 약 50%를 없앴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도래한 이래로. 엄청난 숫자를 우리가 다 사라지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결과 어느 정도가 됐죠? 제가 포유류를 예로 들면,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숲에서 만나거나 이제 항상 다큐멘터리 보면 가장 전면에 등장한 동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포유류고. 하지만 지구상에 있는 모든 포유류를 만약 저울에 올려놨다면, 왜냐면 개체를 수를 세는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 코끼리 한 마리도 한 마리고 쥐 한 마리도 한 마리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무게를 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짜로 존재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를 무게 위에 그런 가상의 저울이 있다면, 물론 뭐 모든 포유류가 올라갈 정도면 엄청난 저울이겠지만, 그 전체의 36%가 인간이고 60%가 가축입니다. 소, 돼지, 닭처럼. 그래서 고작 4% 또는 3%만이 야생 포유류라는 거. 이것이 지금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마치 그래도 어딘가에 되게 잘 살고 있고, 그래도 뭐 그래 공존하면 되지 뭐 이 정도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체 포유류의 야생 포유류는 4%밖에 안 남아. 한마디로 코너에 몰릴 대로 몰린 상태인 게 야생동물의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호랑이 이런 애들은 좀 그렇지만 나머지는 잘 살고 있겠지, 이게 또 사람들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령 곤충의 경우, 우리가 봤을 때 맨날 모기가 아직도 여름에 많이 있으니까, 곤충은 원래 진짜 세계 지배자고, 걔네는 인간이랑 결국 잘 사는 애들 아니야? 뭐 메뚜기 떼도 많다는데, 일부 곤충들이야 그러고 있지만, 오히려 곤충의 그 사라지는 속도가 포유류나 파충류와 조류보다 8배나 더 빠르다는 보고가 과학계에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8배나 더 빠르게. 우리는 곤충이 워낙 터프하고 강해갖고 더 잘 살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약 2.5%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고, 벌써 40%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생태계의 근간이 되고 있는 동물, 곤충이 사라지면 생태계는 그냥 저절로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곤충과 식물이 사실 생태계를 받들고 있고, 물론 분해자도 있지만 곤충이 없어지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물론 곤충 모기 문제만이 아니라 또 유충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방역을 한다고 소독약을 남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의 지하수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 곤충들을 많이 죽이게 되고 생태계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뭐 한국은 전 세계 수치가 그렇지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지 않을까. 물론 한국은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좀 나은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사실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산림 면적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여의도의 면적의 188배가 없어졌습니다. 산림 면적이. 지난 60년간으로 보면 지리산 국립공원 9개에 해당되는 산림 면적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60년간. 우리는 그 정도로 굉장히 난개발을 하고 있고, 그건 사실은 이번에 여름 휴가 가면서 도로를 그냥 보기만 해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태양광 발전을 한다면서 산림을 깎아서 하는 것마저 생기고 있잖아요. 사실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심하게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생태계는 원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풍부한 생태계입니다. 어느 정도 풍부하냐면은 원래는 최상위 포식자를 가지고서 그 생태계가 얼마나 풍부한 생태계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어느 정도 최상위 포식자가, 또는 최상위까지는 아니어도 중간 포식자까지 있었냐면, 이 작은 한반도에 호랑이와 표범과 늑대와 여우와 삭과 스라소니는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저 평안북도라든가 현재 북한의 북서부에서는 기록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담비와 쪽제비와 이런 것들이 다 있었던, 심지어는 곰까지, 이렇게 풍부한 포식자들이 포진하고 있었던 한반도의 생태계. 지금의 여러분이 들어가는 산은 완전히 텅텅 빈 산이고 거의 아무것도 없는 산이라도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저도 생태학적 의미에서. 그런데 그마저에 있는, 그렇게 비어있는 생태계에
남아있는 일원 중에서 이제는 토착 산림 생태계 멧돼지마저 어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제가 얘기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심지어는 걔네까지 절멸시키고 싶어 하는 게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다면 또 다른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또 우리나라가 더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이고 있는 생태 파괴, 그 다음에 생명 다양성의 파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고 심지어는 더 가속화되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오히려 올해 전 세계적으로 3월 달에서 5월 달까지의 산림 벌채의 속도가 약 27%가 전년 대비로 빨라졌습니다. 브라질 아마존의 경우에도 올 상반기에서는 55%가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에 화재가 나서 그렇게 많이 산림이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공권력이 미치지 못해서 오히려 난개발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야생동물을 건드려서 생긴 문제가 전 지구를 틀어막고 있고 우리 모두의 삶을 족쇄를 채우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오히려 점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알아야 하고, 이 상황을 가지고서 야생동물 생태계를 다시 바라보아야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종합을 하면서 다시 야생동물과 우리가 맞닿은 문제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